강추위와 싸우느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외신 앞에 선 윤 대통령 측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 제가 준비한 4위와 1위가 나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6일 만에 등장을 해서 마치 경호를 점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2차 영장도 협조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되니까 설명하죠. 체포영장하고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지금 구분을 못해서 그러신 건데, 우선 체포영장은 관할도 수사권도 없고 관할이 없는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불법 무효인 영장은 틀림없습니다. 원래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오고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윤 대통령 측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2차 체포영장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됐다. 또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공수처에 만약에 체포를 당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대통령 측이 썼어요. 글쎄 모든 법적인 수단들, 상상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이제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저는 한번 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예.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대구 고검장 출신인데,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가 저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걸 다 용인해 줄 건가요?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워낙 특수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내란과 외환죄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지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과연 지금 그렇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요? 제가 봐도 이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어떤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일단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변호인과 대통령이 이건 불법이니까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시계를 한 2년 전으로 돌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했던 것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또 본인이 취임식 때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내 판단이 모든 법적 기준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불법이니까 안 돼, 그리고 여기서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사법기관을 대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결국은 이 사법기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호처와 그리고 지금 경찰 간에 만약에 집행을 두고 다툰다 그러면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윤갑근 변호사 말고도 오늘 저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40년직인 석동현 변호사도 동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일 들어오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든 불법 수사에 응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얘기인데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요. 제가 아무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저는 굉장한 그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지금 대통령님과 우리 변호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의 워딩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내전, 서영주 대변인. 네. 내전,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생각, 뭔가 그 기류가 지금 이 정도면 사실상 내전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모이면은 그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는 잘했는데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심하게 나를 체포하러 오지?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뭔가 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망상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전이란 건 뭐죠? 그러면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군이죠? 내전이란 건 정부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반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그러면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에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싸우는 게 본인들이 정부군이고 체포하러 오는 공수처와 경찰의 법치는 반군인가요? 저는 이걸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망상 세계에서 깨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예. 대한민국의 헌법소와 법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어떤 본인의 책무와 어떤 염치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인데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체포의 채자라도 안 꺼냈다 그 이후에 예. 많은 장성들이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예. 많은 증언들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고 내려와라는 것들이 각 장군들이 증언을 하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자꾸 절차상과 어떤 공수처의 법 집행의 과도함만 계속 얘기하는 것들. 이 국가의 이 혼란을 초래하는 내전 상황은 누가 만드는지 저는 이 정도 되면 예. 이거는 그냥 어떤 어깃장이 아니라 거의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테러 수준이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응당하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인식하는 공통된 기류다. 저희 뉴스탑10에 첫 출연하신 하민경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윤 대통령 측의 얘기는 왜 공수처가 영장 발부 문턱이 낮은 서부지법에서 받았냐, 중앙지법에서 받으면 뭔가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예. 사실 뭐 단서에 의하면 야당 측에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공수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단서 조항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청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유가 나온 것 같은 게 이 예. 공수처와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이 국회 측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그러니까 원칙대로인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예.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이런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을 당해서 서부지방법원은 영장판사가 한 명이니까 거길로 다시 가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의하면 사항에 의하면 사실 한 번 이제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이제 체포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예. 기각이 돼서 다시 청구를 하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과연 공수처가 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이신 하민경 대변인의 말씀, 국민의힘이 봤을 때 예. 물론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공수처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이미 중앙지법을 해서 만약에라도 이건 뭐 저도 모르겠지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서부지법을 갔다면
이 문제가 뭔가 정말 여권에서 얘기하는 영장 쇼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영장 쇼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원래 관할이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왜 도대체 서울지방법원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상당한 뭐 비판, 의혹이 많았잖아요. 오늘에서야 나온 것이 아무도 이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 쇼핑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고 또 졸속이다. 졸속 영장 청구다. 누구든 사실 적법하게 예. 이게 체포 영장이든 수사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불법 수사에 응하면 나쁜 선례가 이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제가 변호사니까 만약에 다른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 부분을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환남동 관저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 이어지는 주제에서 여론조사 얘기도 한번 만나보겠지만 글쎄요. 대통령실이 지금 보수 지지층의 결집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여기 보면 어제는 저희가 이 철문의 쇠사슬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뭐 면도라는 철조망 얘기는 주말 새에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길 말뚝을 박은 거 아니냐. 2차 체포를 앞두고 뭐 사실상 요새화가 된 것 같은데 한남동 관저. 부당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막겠다라는 게 이 길말뚝, 뭐 쇠사슬, 철조망으로 상징이 되죠. 근데 같은 경찰들끼리 이제 그러면 총뿌리를 겨룰 수밖에 없는 거냐.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12월 10일 날 남아문에서 발표하셨듯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최고의 효과만 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듯이 그런 어떤 반대적인 역작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어떤 역작용이나 부작용, 혼란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겉으로는 말뚝도 받고 쇠사슬도 감고 그리고 철조망도 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제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행에게도 여러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상황이 엄중하다.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뭔가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장혜우 변호사님. 불가피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런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니요.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체포영장, 경호처의 경호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위해에 대해서 방지 내지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발부한 영장을 위해라고 판단하고 이걸 막아섭니까? 완전한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도 지도자라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물리적 충돌이다. 변호인들은 내정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법적인 절차에도 없는 절차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의 신청이다 뭐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2번이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 영장에 저항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런데 혼자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경제를 요동치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의 가장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전 운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도 나오면 물리적 충돌, 내전 이런 거는 싹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선택을 못합니까? 장 변호사님, 뭐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아까 하민경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거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그게 기각당했다면
파장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이 그러면 중앙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됐으면 저는 기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기각됐다면 그것까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사법부를 이런 정치 영역으로 함부로 끌어들여서 예. 훼손시키고 신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설사 영장을 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O냐 X냐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상황을 전달했고 어제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좀 원론적인 얘기,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거리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한남동 관저 분위기, 대통령 측의 외신 기자회견, 그리고 경호처, 지금 앞서 보신 쭉 그 흐름 그대로 대략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